안녕하세요. 환우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.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아침에는 기온이 이제 영하로 막 떨어지기도 하는데, 감기 조심하시고요. 특히 암 환자한테는 이제 감기가 그냥 감기가 아니죠. 이제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,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, 따뜻한 차 자주 드시고. 오늘은 미술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미술토 많이 들어보셨죠? 제품명은 암노바라고도 하기도 하는데, 이 미술토 주사가 이제 암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, 또 뭐 맞아봤는데 별 효과 없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,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술토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효과를 나타낸 그 논문들 두 편 정도 리뷰를 좀 해보고, 그 다음에 영상 말미에는 이것을 이제 자가주사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, 집에서. 그런 분들을 위해서,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,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시범으로 시연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. 먼저 미술토라는 그 이름은 영어입니다.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이제 겨우살이가 되거든요. 겨우살이. 숙주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기생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. 숙주나무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, 전나무, 사과나무, 서양 물풀의나무, 떡갈나무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. 미술토는 이제 그 생산하는 회사마다 제품명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, 가장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제품은 아브노바, 한국 아브노바라는 데서 수입해서 이제 파는 암노바 비스쿰이라는 주사. 이게 제일 이제 잘 알려져 있죠. 저도 이 제품을 맡고 있습니다. 여기서 암노바는 아브노바라는 회사 이름이고, 뒤에 비스쿰이라는 것은 그 미술토의 학술 명칭이 이제 비스쿰 알붐이거든요. 거기에 비스쿰을 따와서 암노바 비스쿰 이렇게 부릅니다. 미술토의 역사를 조금 봤더니, 한 1900년대 초, 한 100년 전이죠, 약. 거기 독일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환자들이 투여받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.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돼 있고요.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독일이나 스위스 뭐 이런 유럽 지역에서는 암 환자의 한 60% 정도가 미술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이게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조금씩 쓰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용 빈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하네요. 이 미술토는 이런 대형 그 대학병원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. 사실은 암 전문병원이나 한방병원, 요양병원 이런 병원들에서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. 미술토는 숙주나무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, 그 각각의 숙주나무의 그 이니셜을 따와서 A, Q, M, F 이렇게 네 가지로 부릅니다. 그래서 전나무 A, 떡갈나무 Q, 사과나무 M, 그 다음에 서양 물풀의 나무에 기생하는 미술토는 F 이렇게 부릅니다. 이 숙주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미술토는 다 1ml 용량으로 유리 앰플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. 한 박스에 8개 들이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한 앰플에는 1ml라는 이 볼륨 안에 녹아든 그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서 또 네 가지로 나눕니다. 맨 처음에 제일 낮은 용량 0.02mg부터 해가지고 10배씩 됩니다. 0.2mg, 그 다음에 2mg, 그 다음에 20mg 이렇게 네 가지 단계의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. 양은 똑같이 조그만한 그 유리 앰플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. 미술토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항악성 종양제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 항암제라는 얘기죠. 근데 뭐 세포독성 항암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근데 주요 효능은 뭐 암세포의 성장 억제, 그 다음에 세포 삼열 유도, 그 다음에 항암 치료로 인한 그 피로감 개선, 뭐 이런 몇 가지 효능이 있거든요.
저는 이 미슬토 주사를 3년 전에 비강암 진단 시에 알았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알고만 있었고 맞지는 않았었거든요. 근데 올 초에 이제 폐암 진단되고 나서는 주 3회 월수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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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렇게 맞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어, 완전관의 타임라인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언급을 잠시 해놓은 게 있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년 이상을 미술토를 계속 맞았는데 이제 제가 체험한 효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음,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이 미술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다른 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주관적인 증상이야 얼마든지 뭐 말할 수 있죠. 근데 이거 객관적으로 이게 미술토가 정말 좋다는 게 증명을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 미술토의 효능을 다룬 논문을 대신 소개를 좀 두 편을 해드릴까 합니다. 그 논문 화면을 보시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여기 이제 PubMed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검색을 해보면 네, 이렇게 논문 한 편이 검색이 되는데요. 이 제목을 보시면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 비스쿰 알뵼 치료를 병행한 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생존 기록 이런 제목이고 이게 2018년 8월 달에 게재된 논문입니다. 여기 보시면 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1% 정도밖에 안 된다 돼 있고 비스쿰 알뵼을 병용해서 이제 치료를 했을 때 항암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. 그런 내용입니다. 방법은 4기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이제 EGFR 변이가 있거나 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투여한 분, 면역 항암제를 맞은 분이죠. 그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158명을 이제 선정해서 그분들 중에 108명은 항암 치료만 하셨고 50명은 항암 치료 플러스 비스쿰 알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. 그 밑에 이제 결론을 도표로 보시면 좀 더 쉬운데요. 여기 파란 선은 항암만 하신 분, 그리고 빨간 선은 항암 플러스 비스쿰을 하신 분입니다. 1년 생존율을 보면 108명에서 시작해서 1년 뒤에 24명이 생존하셔가지고 항암 치료만 받은 분에서는 약 22% 정도 생존하신 걸로 되어 있고 비스쿰 알뵼을 같이 쓴 대조군은 50명이 1년 뒤에 19명이 생존해서 38% 정도의 생존율을 보입니다. 비율로만 보면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. 이 같은 환자들을 3년간 추적했을 때 항암만 한 집단에서는 2명이 생존해가지고 약 1.8% 생존율이고요. 비스쿰 알뵼을 같이 하신 분들은 3년 뒤에 3명이 생존하셔가지고 약 6%의 생존율을 보입니다. 비율상으로 보면은 1.8%대 6% 해서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. 세 번째 그래프는 암의 확산 없이 지낸 무증상 생존 기간을 본 건데 여기서도 밑에 보시면 항암 치료한 집단에서는 4.4개월 그리고 항암 치료 플러스 비스쿰 알뵼을 하신 집단에서는 무증상 생존 기간이 6.7개월로 나왔습니다. 이 그래프에서 조금 흥미롭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시작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2개월 되는 시점까지 사망률이 급격합니다. 이 생존 그래프가 급전직하고 1년 6개월 되는 시점까지도 이 시점에 좀 완만해졌지만 조금 진행이 되다가 1년 6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많이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 4기 폐암은 그 생존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강한다기보다는
첫 1년 내지 1년 6개월 사이에 확 사망하시고, 그 다음에 요 고비를 넘기신 분들은 좀 비교적 유지되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폐암뿐만에서 아니고 간암이라든지 어떤 사기 암에서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. 그래서 첫 1년이나 1년 6개월의 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,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런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 논문의 결론은 그 사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는 비스콤 알뷸을 병용 치료하는 것이 환자 생존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, 이런 결론이고요. 다른 논문 하나 더 보시면, 이건 네이처지인데요. 죄송합니다. 감기기가 있어가지고. 네이처지에서 한 번 더 다시 검색을 해보면은요, 여기서 제가 또 참고로 네이처지는 그 전 세계 학술지 중에 탑이죠, 탑. 그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이제 연구 논문을 쓸 때 인용을 합니다. 근데 인용 지수라는 게,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는데, 보통 4점 정도 이상이면 상당히 신용도가 높다고, 이 논문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 말을 하거든요. 이 네이처지는 거의 39점 정도 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학술지고, 이게 암노바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제목의 논문이 나오는데, 이건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네이처지의 자매지에서 이제 발간한 겁니다.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지 자체도 임팩트 팩터가 4.5점 정도로 꽤 수준이 높습니다. 여기에 제목을 보시면 여기는 미슬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. 이제 해석하자면 그 미슬토 추출물 프락시니가 MIC라는 항암 발암 유전자를 이제 발현을 억제해 가지고 간암의 확산을 막는다, 이런 제목입니다. 요거는 지금 2019년 4월 달에 게재된 비교적 최신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은 상당히 내용이 긴데 요약해서 쭉 말씀드리면, 이 실험에서 세 가지 그 미슬토를 비교를 했습니다. 프락신이라는 것하고, 그 다음에 이스카도르 Q, 이스카도르 M,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 분석했을 때 프락시니에서 항종양 억제 작용이 다른 미슬토에 비해서 15배가 강하다. 어디 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. 15배 강한 효과를 보인다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간암세포 중에 HEP3B라는 셀을 쥐에다가 이식해가지고 3주간 실험을 했을 때 프락시니를 종양에 주사했을 때 61%가 종양의 크기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도표가 이제 세 가지 미술토를 이렇게 줬을 때 약의 농도를 이렇게 높이면 이 그 세포의 성장이 이렇게 저해된다, 점점 낮아진다, 성장률이 낮아진다, 이 뜻인데,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프락시니가 가장 그 세포 성장률이 낮죠. 그래서 억제가 더 잘 된다, 이 얘기고,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이 프락신이라는 그 미술토를 킬로그램당 4mg, 8mg 줬을 때 이 왼쪽에 튜머 볼륨 크기인데 이제 종양의 크기가 이렇게 준다, 이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G에다가 이 아까 HEP3B라는 간암세포를 심어가지고 킬로그램당 4mg, 킬로그램당 8mg에 줬을 때, 3주 동안 줬을 때 이렇게 종양이 축소되는 것이 있다. 그거를 이제 그 사진으로 보여준 거고요. 그 다음에 다른 밑에 또 다른 도표를 하나 보시면, 네, 오른쪽에 이 도표 보시면 그 프락시니를 이렇게 용량을 높여서 줬을 때 세포 사멸이 정비례로 똑같이 사멸도가 높아진다, 그 얘기입니다. 그것을 그래프로 보여준 것이고,
요 왼쪽에 C 그림은 이 암세포의 현미경적 사진인데, 위에 A, B는 프락시니를 투여하기 전의 모습이고 C, D는 투여 후의 모습입니다. 보시면은 세포 핵 주변으로 이렇게 막 깨알처럼 막 있는 게 있죠. 이것을 확대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, 요 보이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입니다.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는 증식이 잘 안 됩니다. 이 세포 분열이 잘 안 되는 거죠. 예를 들면은 뇌세포라든지 심근세포 이런 것들은 이제 분열이 잘 안 되거든요. 미토콘드리아 양이 많고, 여성의 난자도 마찬가지죠. 근데 위에 보시는 그 세포처럼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세포는 세포 분열이나 증식이 매우 빠릅니다. 예를 들면은 피부 세포, 그 다음에 머리카락 모발 세포, 그 다음에 남성의 정자 이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증식이 매우 빠르죠. 이 미토콘드리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간암세포에서 프락시니가 종양 확산 억제 작용이 있고,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. 기존의 연구는 미술토가 이제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항종양 작용이 있다고 했는데, 이렇게 암세포에 직접 관여해서 사멸을 유도한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최근 논문으로 실린 거죠. 이게 그냥 허접한 논문지가 아니고 공신력 있는 수준의 논문지에서 이제 발표됐다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네. 보신 논문들 외에도 다른 논문들도 몇 편 있습니다. 보시면은 주로 미술토의 효능을 면역체계 활성화를 통해서 암을 뭐 억제한다, 뭐 이런 내용도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엔돌핀 성분의 일종을 분비시켜가지고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, 이런 내용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공통적으로 논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항암과 방사선을 할 때 병행 치료해야 효과가 더 상승된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진단 당시 시점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보통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큰 병원 일단 가시잖아요, 보통. 대학병원, 뭐 빅5 병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재검사를 좀 받아보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항암 방사선 수술 요 세 가지 표준 치료를 이제 보통 하시게 되는데,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표준 치료를 함과 동시에 그 전문병원 한 군데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 보완요법 미술토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, 뭐 온열 치료도 될 수 있고, 이런 보완요법을 동시에 시작하시는 게 좀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미술토도 특히 그 이제 항암 방사선 할 때 하면 효과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안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. 그리고 아까 그 논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모든 암종이 그렇지만 특히나 폐암이나 간암, 뭐 이렇게 진행이 빠른 암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첫 1년이나 첫 1년 6개월 사이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표준치료 그렇게 항암하시고 뭐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다시 암이 크거나 아니면 딴 데로 전이 되거나 하면 또 약을 바꿔가지고 또 항암을 하고 뭐 이렇게 두 번, 세 번 하다 보면 금방 1년, 2년 가거든요. 그때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다, 라든지 아니면 온몸에 퍼져서 이제 호스피스 가야 된다, 뭐 이런 말 들으시는 시점에 미술토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때는 체력은 체력대로 항암으로 인해서 다 바닥이 나 있는 상태고, 그래서 이제 암의 기세를 미술토 정도 가지고는 꺾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뭐 폐암이나 간암 같은 이런 미중한 암들은 표준치료 해보고 나중에 안 들으면 추가로 더 보강해서 해보겠다,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총력전으로 가야지 1년 6개월을 잘 보내셔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승부를 걸어볼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.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, 저도 그 기존에 이제 3년 전에 비강암 뭐 걸렸고 이럴 때부터 미술토를 같이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.
한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. 미술토는 그 앰플 하나에 2만원 정도 하는 비교적 비싼 약재죠. 그래서 이게 그 한 달치 하면 막 25만원, 30만원 이렇게 맞으셔야 되는데, 자비로 맞으시면 이게 비용 부담이 상당히 될 수가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맞으실 경우에. 근데 다행히 이 미술토는 실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, 실비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비용 부담 크게 이제 가지시지 않고 꾸준히 맞으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. 이것도 이제 약하기는 하지만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부작용은 그 주사 부위 가려움증입니다. 가려움증이 이렇게 뻘겋게 부으면서 가려운 증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나머지 부작용은 없다시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자가주사 하는 것을 이제 잠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먼저 이 폐기물 박스를 병원에서 하나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집에 놓습니다. 예, 다 맞으신 주사 바늘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. 그 다음에 일회용 알코올솜 하나씩 뜯어 쓰시는 거 약국에서 사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자가주사를 맞겠다 그러면 보통 주사기를 챙겨주는 병원이 있습니다. 1cc짜리 일회용 주사기. 안 주면은 의료기상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맞는 이제 비스쿰 F 20mg 단위 있고요.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되면은 이제 먼저 앰플을 까셔서 주사기에 약을 채웁니다. 빨간 점이 있는데 저 부분이 꺾이면서 따지는 원리거든요. 그래서 손가락으로 쳐서 이제 내용물을 아래로 한 다음에 저기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고 이렇게 꺾으신 똑하고 부러뜨리는 겁니다. 똑하고. 그러면 저렇게 부러지는데 주의하실 점은 너무 절단면에 가까이 손을 잡으시면 저기 유리라서 이제 손을 베일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주사기는 이제 1cc짜리를 뚜껑을 여시고 그 앰플을 기울여서 그 안에 내용물을 빨아들입니다. 저 앰플의 그 구조상 저렇게 90도 이상 이렇게 많이 기울여도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잘 흐르지 않습니다. 저렇게 기울이셔서 쪼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쭉 빼시면 저 주사기가 1cc짜리거든요. 저기에 꽉 차는 양이 되고 이제 기포가 들어간 거는 손톱으로 좀 톡톡 치면서 쳐서 이렇게 위로 올려 가지고 한번 쭉 밀어 올려줍니다. 그 내용물 액체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한 방울 정도 한두 방울 나오도록 그 정도 해서 딱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놓으실 때 바늘 끝을 보시면 저렇게 사면이 있습니다. 비스듬하게 저 사면을 위로 보게 보시면서 찌르는 거고 저것을 엎어서 찌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. 자, 이제 배를 까고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알코올 솜으로 일단 찌를 부위를 닦았습니다. 그리고 바늘이 들어가는 장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지 않고 일단 찌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. 저는 45도보다 더 눕힙니다. 주사기를. 근데 저렇게 얇게 뜨다시피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프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들어가셔도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해서 이제 눕히다시피 하는데요. 주사기를. 저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. 중간에 저항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쭉 밀어 넣으시면 되고 보시면 저렇게 바늘 꽂힌 부위가 저렇게 볼록볼록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? 저게 이제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. 다 넣으면 알코올솜으로 누르면서 쭉 당겨내시면 되고 부위를 잘 마사지를 해줍니다.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되거든요. 다 하신 다음에 주사기는 폐기물 박스에 홈이 있습니다. 저기다 주사기 목을 끼우신 다음에 딱 제끼면은 바늘이 딱 하고 분리가 되면서 떨어지고 저 주사기도 같이 버리셔도 되고 뭐 다 같이 버리실 거면 굳이 분리를 안 하시고 통째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 쓴 앰플도 저 유리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시연 영상이 조금 어설픈데 그렇게 시연한 동영상은 좀 처음 찍어서 그런지 조금 부족했습니다.
그리고 배를 또 내놓고 하자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. 오늘 내용을 좀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, 첫 번째는 미술토는 유럽에서 100년 정도 역사가 있고, 뭐 많은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제 현재 약 암 환자 60%에서는 사용하고 있다. 그 내용 한 가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논문을 봤을 때 미술토의 어떤 면역 활성화 작용, 암 억제 작용도 있고,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.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암 진단 받으시고 이제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암 환우 여러분들께서는 초반에 암을 제압해야지 롱런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, 뭐 너무 자연치유면 자연치유, 혹은 표준치료면 표준치료, 이렇게 한 가지에 너무 올인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각도로 보셔가지고 암치료 성공률을 좀 높이셔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그런 날을 이제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주변에 혹시 뭐 미술토를 맞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암 환자분이 계시거나, 아니면 암 진단 받았는데 이제 초기다,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, 이런 여정에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요. 오늘 내용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,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